건강하신지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울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옥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날씨가 어제 얼마나 매섭게 추웠는지 여의도 광장은 또 이런 데하고 달라서 엄청 추워요. 거기는 왜 그렇게 거기는 날씨가 추운지.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후보 단일화 단추위에 우리 박찬종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에 제안서를 드리고 또 저쪽 국민의힘 안철수 당에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그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오늘은 잠깐 이 사람이 너무나 뻔뻔스럽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놈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지금 뭐 대선 때문에 이 박영수 이 특검장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거론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자가 감히 우리 여성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주범입니다. 자, 이자와 동행했던 밑에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윤땡땡서부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수라는 자가 이재명 그 화천대유에 연관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특혜를 받고 또 그 딸이 그곳에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선 때문에 이 박영수 이 특검장 인간이 지금 묻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아직 이 박영수 특검장 이 천하의 나쁜 놈하고 지금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아마 2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2월 11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재판이 있어서 도저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자를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거론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박 전 특검 화천대유 수상한 돈거래. 자, 박영수 전 특검 검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수상한 자금 거래. 그래가지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지금 구속돼 있는 놈 있죠. 이자에게 빌린 돈 이래가지고 분양대행업체 A사 이모 대표 박 전 특검의 인처 이 사람한테 지금 뭐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이익금이 돌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아마 이 모든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3월 9일 대선이 끝날 때까지 미그작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 4월경에 5억을 박영수 전 특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 또 화천대유로 갔습니다. 자, 딸이 필요에 따라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돈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무려 5차례나 걸쳐서 11억 원을 대여를 했다고 말은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화천대유가 시행한 전용 면적 아파트 이 84.제곱미터면 여러분 그 32평 정도 되지요. 32평짜리 아파트가 6억 7억인데 지금 15억 가까이 간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급 5억, 퇴직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지급 약정을 하고 박영수 딸이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박영수도 50억 클럽에 들어있어요. 50억 클럽에 박영수, 그 다음에 권순일, 곽상도 뭐 등등등등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5천만 원도 아니고 5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이 박영수라는 이 특검장을 내가 보고 싶지도 않는 인물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얼굴 생긴 거 좀 보세요. 이놈이 우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장을 맡으면서 강제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뻔뻔스럽고 천하의 반역자 이런 놈이 지금 지도 덜미에 걸렸습니다. 그때 수산업자 자태 차 있잖아요. 최고의 고급차. 그 차를 리스해서 박영수하고 박영수 부인이 타고 다녔다고 난리가 나니까 특검에서 내려왔어요. 이런 놈이 특검을 했습니다. 특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서 4년 9개월 살다 나오시고 아니 이런 놈은 뻔뻔스럽게 이렇게 한다.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질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놈이 대한민국에 특검을 하면서 우리 그 여성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거 생각만 해도 그냥 이가 뿌덕뿌덕 갈립니다. 깜빵에 갑니다. 이놈 안 갈 것 같아요. 최소한 50년은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이기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대통령을 권력에서 내려오게 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지금 25억의 딸년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대잠동 박영수 딸 대잠동 아파트 성과급 이어 대여금 11억 바 총 25억 혜택. 박영수 당신이 인간이야? 사람이야? 못 살지. 못 살지. 절대로 못 살게 해야지.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게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자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가 수상한 관계를 수개월 포착을 했는데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요. 왜 못 낼까? 이거 내면 전부 다 이재명이한테 지명타가 되니까 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곽상도 의원만 먼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왜? 이거는 야당의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했지만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재명이가 워낙 대한민국의 몇 조 단위의 돈이 지금 개인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 돈이 돌아갔지만 저희들 생각은 뒷구형으로 분명히 뭔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박영수 딸은 25억의 이익을 보고 있지만 세전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의원만 검찰에 구속되고 아직까지 박 전 특검은 빌린 돈, 회사는 빌려준 돈 이게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 곽상도와 박영수는 지금 너무나 대비되는 죄송합니다. 대비되는 검찰의 이 행태
아주 그냥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표적으로. 왜 이놈이 이쁘지 않겠어요? 박영수라는 놈이. 왜 이쁘지 않겠어? 멀쩡한 대통령을 저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서 감옥에 4년 9개월 살게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 박영수라는 놈을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5년 가까이 권력을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홀딱 뒤집어 놓고 국가를 완전히 폐망으로 몰아가게 했는데 얼마나 공헌이 큰 놈입니까? 이 박영수라는 놈이. 그러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서 뭐 빌려준 돈이다 어쩌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검찰의 이 말 같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찰. 너네들 반드시 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늘도 절대로 너네들 용서하지 않아. 자, 여러분 이 조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 김태훈 화천대유 박씨가 2019년 9월부터 돈을 빌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자, 이 얘기 더 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하도 이놈이 뻔뻔스럽게 여러분 하도 뻔뻔스럽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뒷구녕으로 이렇게 수십억을 받아 처먹은 놈이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10원 한 장 먹은 거 없는 사람을 감옥에 4년 9개월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고 싶지 않는 놈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커넥션 이거 여러분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지금 야당의 윤석열이가 유력하게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박영수라는 놈을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화천대유를 그리고 대장동을 다 파헤치면 이들의 뒷거리는 다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 멀쩡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 자기는 뒷구녕으로 수십억을 받아 처먹은 놈이 바로 이 생긴 거 보세요. 완전히 도둑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놈이 지금 나를 공무집행 방해를 지금 5년 가까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꼭 50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자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하고 싶지 않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저희들이 국민의힘 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야당에 코리아 리서치, 그 다음에 넥스트 리서치, KSOI 리얼미터, 칸타코리아 한국 리서치, 한국 갤럽, MBS 자 다 이렇게 했는데 코리아 리서치에서 어제 했는데 윤석열이가 37.1%, 이재명이가 35.3%, 안철수가 11.9%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상정 뭐 이 여자는 이거 뭐 볼 것도 없는 여자고.
자, 37.1%와 11.9%를 보태면 여러분 몇 프로죠? 50%입니다. 50%. 50%인데, 자, 50%를 이재명이 하고 심상정이 하고 보태봐야 38.8%입니다. 38.8%. 근데 어제 2월 7일 이 코리아 리서치에서 했는 것이 37.1%인데 이거 두 개 합하면 여러분 딱 50%입니다. 50%하고 여러분 이제 심상정이가 이쪽에 보태준다 하더라도 38.8%입니다. 38.8%하고 50%하고 하면 여러분 12% 차이가 납니다. 현재 스코어 12%가 만약에 여러분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투표 현장에 가면 저는 지금의 이 얘네들이 중앙선관위에서 꼼수를 부리고 지금 그 182개 임시 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여러분 이 멀리서 원격 조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해킹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도 여기서 서울이나 어디서도 원격 조정 다 됩니다. 같이 그 라우터라는 칩이 있습니다. 그 라우터 칩 여기 딱 연결시켜서 하면 미국에서도 바로 원격 조정 다 됩니다. 이런데 여러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의 한 12%에서 3, 4%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를 하면 최소한 25% 이상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쟤네들이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해킹을 한다 해도 투표수와 투표자와 투표수가 이게 맞지 않으면 이 100% 부정선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요 계속 이 오미크론 코로나 이걸 지금 수만 명이 더 확장된다고 계속 뻥튀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잠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문재인 일당 중에 어떤 놈이 그 질병관리본부가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관리 잘하라서 대선에 여당이 유리하게 하는 발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조직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국민의 여론이 워낙 지금 정권 교체가 더 거셉니다. 정권 교체가 제가 알기로는 72%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권 교체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정도면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안철수와 윤석열이는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가서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부터 오늘 또 지금 여의도, 오늘은 안철수 당사 앞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여망은 지금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떤 시키든지 무조건 단일화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여망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안철수 당사 앞에 가서
이제 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안철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안철수는 윤석열이보다는 일단 뭐 윤석열이는 지금 국민의힘당에 국회의원 수가 110명 가까이 되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안철수도 누구보다도 저는 높이 평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이제 안철수도 거의 좌파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철수는 완전히 회귀를 해서 지금은 자유 우파 쪽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렇게 이준석이나 안철수에게 안티를 해도 이분이 용기 있게 서울시장을 딱 오세훈 씨를 밀어주고 오세훈 씨하고 같이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는 걸 보고 안철수가 이제 정치적인 그 좌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농락당했는 걸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박원순 시장 거의 10년 헤쳐먹을 동안 서울시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시민단체에 다 뿌려지고 나라가 완전히 좌파 세상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이게 만약에 연방제로 간다면 여러분 결국은 안철수도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환상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안철수.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철수를 봤을 때 안철수는 분명히 이제 자유우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지난 서울시 보궐선거에 용기 있게 오세훈 시장을 밀어주고 같이 다닌 걸 보면 이제 안철수가 결단을 내려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 야당에서 윤석열 대표는 무조건 안철수 대표를 끌어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에 그 안철수 참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으로 딱 그렇게 해야죠. 그분이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충분히 데려다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안철수도 그에 대한 총리 자격을 주든가 아니면 뭔가 단합을 할 때는 단일화 할 때는 그게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일화는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가서는 안철수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절대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이제 멋진 그러니까 단일화 후보 해가지고 투표 용지에 딱 나오도록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안철수는 다음 정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는 다음 선거 때는 무조건 서울시장이든 뭐든 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안철수가 한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러분 통찰력만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소프트하게 세세하게 모르는 거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고 그 다음에 고난을 주고 고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지금의 이 좌파 장관들 전부 로봇으로 앉혀놓고 대한민국의 장관들 문제 없는 놈 있습니까? 여기 전부 이중적 행태를 다 저질러서 했던 놈들을 문재인이가 다 장관으로 앉혀놓으니까 그놈 말을 누가 듣겠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법 위에 군림하도록 만들어놨어. 양심도 첫째 양심이 없다. 두 번째 거짓말 사기 다 쳐도 괜찮다. 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이 내 의무다. 문재인은 그런 인간 아닙니까? 절대로 이런 자를 우리가 더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재명이 얘기나 여러분 안 해도 잘 알죠. 지금 심각합니다. 부인서부터 아들서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여러분 꼭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뻐서 이 자를 밀겠습니까? 절대절명의 국가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정권 교체부터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늘이 돕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입니다. 오직 나라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는 윤석열이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배신과 고통을 저 박영수라는 놈하고 했지만 절대절명의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한마디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굴 밀어야 됩니까? 안철수를 밀어야 됩니까? 안철수 밀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이가 이뻐서 밉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라를 일단 정상적으로 찾아놓고 우리가 다음 일을 모색해야 된다. 지금 보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정권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절대절명의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절박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일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닥을 새롭게 다져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운명은 끝납니다.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될 때까지 대나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간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보장에 대한 헌법을 더 강력하게 해서 반나치법에 해당하는 놈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3대까지 권력에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공산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는 죽고 없겠죠. 그 정도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죠? 네.
자, 오늘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필 여러분 아시죠? 조선일보의 유건일 주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붕괴한다. 이렇게 칼럼을 쓰셨습니다. 전체주의 통일 전선에 맞설 반전체주의 연합 구축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윤석열이는 반드시 단일화를 해라.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거지 뭐. 끝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의 유건일 주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인들과 이 전체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죠. 헌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자유 보수주의자들이 너무나 6.25 전쟁 폐허에서 일제시대 때서부터 6.25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절비하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든 배골지 않는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직 산업화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산업화에만 몰두를 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내 자식을 배골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식 공부만 잘 시켜놓고 내만 잘 무리고 부자가 돼 있으면 되겠지. 이런 세대가 바로 산업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화 세대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이, 여러분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은 부르조가 뭐냐, 돈 벌고 장사하는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싫어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조아 노동자들을 부르조아가, 그러니까 재벌이나 기업들이 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키우는 동안 얘네들은 지하에서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저 돈 많이 버는 놈들을 저 돈을 다 뺐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까? 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30년 만에 완전히 당했어요.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문재인 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산이 됐어요. 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선진화, 이 성공한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에 와서 완전히 붕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떼버리고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시도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인민민주주의 개헌하려고 이 조국이라는 놈이 청와대에서 개헌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람 중심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바로 북한이 쓰는 용어입니다. 북한의 헌법에 나와 있는 사람 중심 용어입니다. 사람 중심은 누구 중심이냐?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자유를 떼버리고 인민민주주의를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세력들이 체제 변혁이 되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또 참혹한 제2의 6.25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한 자유인들이 반드시 안철수와 그리고 윤석열이를 단일화를 기필코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자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유 지도자가 아닙니다. 국민인내 유권자네 자유인들 인인의 무엇이네 내세울 자격을 다 잃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단일화해야 됩니다. 참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 부재가 맞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기성세대 책임입니다. 기성 정치꾼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김문수 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저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안 나오시고 또 국민혁명당에서 그냥 계셨으면 지금 김문수 지사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만큼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달에 김문수 지사님 방송에 나가서 제가 지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지사님 책임 있다고. 왜 자유기독당에서 왜 나가셨냐고. 왜 조은진이하고 합하셨냐고. 거기 가서 한 달 또 못 계시다가 그냥 나오셨잖아요. 조은진이가 어떤 인간인데 김문수 지사와 일이 합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지사님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조은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딸이 틀고 있었던 김땡땡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김문수 지사님이 나가신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김땡땡 그분도 나가셨잖아요. 이 정치라는 게요, 사람이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심을 가지면 절대 정치인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상황을 보고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런 대연합 안철수와 윤석열이 대연합 1차적으로 선거 전략상의 승리의 방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박빙 승리해서 안 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 쓰레기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화밖에 없습니다. 유건일 주필님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박천정 의원이 안철수를 만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집권 후에 정치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만이 이 나라의 철저한 개혁을, 그리고 저 문재인 일당과
이재명과 이 쓰레기를 모조리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번에 3구 대선에서 여러분 극자 운동권 투항, 우파는 서로 공생할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협점은 개헌이 될 수도 있고, 투항적 위선적 우파 내각자의 일정 지분을 합병해서 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극자 운동꾼들은 본격 혁명의 첫 관문으로 이원 집중제, 연방국가 주민자치법 도입을 꾀하고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정권을 바꿔도 산 넘어 산이 웁니다. 왜? 지금 저 국회에 저 민주당 성추행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라든 이 지도자는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총리는 강력한 힘으로 이걸 밀어붙여야 됩니다. 국회 해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법안 수천 개를 통과시켜 놓은 거 이거 전부 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안철수와 윤석열이는 국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단일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준석이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이제 접어야 됩니다. 일단 3월 9일 되기 전까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극자 운동권들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이게 절대절명의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아시고, 우리가 이뻐서 미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합니다. 왜 주옥순이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했는데 저 원수 같은 윤석열이를 왜 미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장을 100% 1000% 이해합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정권 교체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인간을 밀어야 되는지 기가 찹니다. 국민혁명당도 12가지 정강정책에 불법 탄핵은 잘못됐다고 들어있습니다. 불법 탄핵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를 좀 하시고요. 꼭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거를 꼭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어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뭐 이재명 이 사람은 볼 건 없고요. 이자가 57세네. 지난번 선거 때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0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홍준표 절대 밀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이가 됐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 이게 두 개 합하면 45.5%로 당연히 정권이 빼앗기지 않았죠.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다 이렇게 됐습니다. 호남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영남하고 강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고루고루 나왔네. 이 전라도가 가장 문제가 많은 표를 민주당에 줬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대 대선 연령 투표율 보면 19, 20, 30, 40, 50, 60 투표율이 60대가 제일 높습니다. 4, 5, 60대가 제일 높고요. 30대가 제일 낮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딱 요것만 봅시다. 문재인 41%,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거 합했으면 당연히 문재인 같은 인간이 저 공산주의자가 당선될 수가 없죠. 이것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됩니다.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의 여러분 이 눈물 한번 보세요. 노 보세요. 흐느낀 이재명 참혹했던 순간 잊기 어렵다. 자, 이재명이가 또 여기 가서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봉화마을에 6일날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절대 안 속습니다. 노무현이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노무현이는 그래도 가족이 저렇게 부패하진 않았어. 대권 해놓고 부패했지. 지금은 아니야. 자, 여러분 봉화마을에 간 이재명 봉화마을에 삭발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108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 동이털무역 부흥회에 가서 노무현은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대통령이 자살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안 가요, 절대로. 이재명의 코스프레 개그로 데뷔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채팅에 들어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손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누가 이렇게 또 슈퍼채팅을 쏘셨나. 아유 우리 하이킴이 또 쓰셨네. 아유 손이님, 고명아님, 김동균님, 김대호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명아님, 업습님, 최현성님 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님, 주찬미님 감사합니다. SSA님, 선영님 사랑해요. 루디아님 항상 기뻐. 에스더님, 고명아님, 홍순봉님
김대호님 감사. 하이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민정님 감사해요. 손이님 감사합니다. 아, 나는 손이님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셔 진짜. 그러니 제가 하루라도 쉴 수가 없죠. 에베네셀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순옥님 감사합니다. 김한철 TV님, 실홍예님 감사합니다. 박윤영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님 감사합니다. 하이킹님이 쓰셨구나. 아이고, 또 하이킹님도 쓰시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윤미경님 항상 기뻐. 네, 감사요. 김대호님 감사합니다. 유진님 감사합니다. 김순옥님 감사합니다. 무스탕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하혜영 TV님 감사합니다. 하혜영님은 오늘 오시나요? 네, 매기 머스탱 주옥수나 엥게디 고벨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유진님, 신홍예님 감사합니다. 여오님 멸공 영준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뻐. 아, 많이 오셨네. 그래도 오늘 아침도 우와, 지금 많이 보고 계시네. 여름님 감사합니다. 금숙이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너하라 방송에 고세진 박사님과 아침 10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일찍 마치고 또 10시까지 가려면 빨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무조건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제가 또 저기 여의도 12시부터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 3탕 4탕 하게 생겼네요. 여러분 꼭 단일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죠? 지금요, 얼마나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초비상이 걸렸는지, 김동연이를 또 1순위로 넣었어요. 안철수하고도 시도를 해보고, 김동연이하고도 시도해봐야 된다고 여권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심상정과는 안 되고, 단일화 협상 대비 안철수와 김동연이를 지금 저 성추행당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지금 그 김종인 할배도 만나고 지금 쟤네들이 몸이 달았어요. 자, 아무리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단일화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계속 단일화 카톡방까지도 다 날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일신 대표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옥순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반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